매일 밤 당신의 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세 가지 물건이 당신의 침실에 있다면 믿으시겠소? 이 성철이 수많은 이들을 만나본 결과 사업이 기울고 가세가 어려워진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그들이 매일 몸을 누이는 침실 안에 도사리고 있었소. 평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침실이 실은 한 가정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소임을 아는 이는 드물지. 그저 무해하게만 보이는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그 세 가지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복을 말리고 앞길을 막는단 말인가. 오늘 그 비밀을 밝히고자 하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오. 이는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기 다짐과도 같소. 유익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좋은 씨앗 하나를 더 심는 것과 같소. 댓글로 나는 건강과 평안 그리고 장수를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보시오. 이 축복의 기운이 매일 자신을 돌보는 동력이 되어줄 것이요. 한번 해보시오. 잃을 것은 없으나 아주 귀한 다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자, 이제 시작하겠소. 불자 여러분, 풍수지리에서 침실은 대문 부엌과 더불어 집안의 가장 중요한 세 공간 중 하나로 꼽힌다오. 침실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풀고 쉬는 곳이 아니라 그 주인의 기운이 쌓이는 에너지의 중심이라 할 수 있어.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주변 공간의 기운을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지. 만약 침실의 기운이 맑고 좋다면 다음날 아침 상쾌한 정신으로 일어나 무슨 일이든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어. 하나 반대로 침실에 나쁜 기운이 쌓여 있다면 잠을 잘수록 피곤하고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요.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와 요즘 들어 잠을 설치고 악몽에 시달리며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라 하소연하곤 했소.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정신은 날로 쇠약해진다고 말이요. 내가 그들의 침실에 대해 자세히 묻고 직접 찾아가 본 결과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침실에 놓인 무심한 물건들에 있었소. 오늘 내가 알려주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침실에 있다면 단 하루도 지체 말고 당장 치워버리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의 침실을 확인해 보길 바라오. 첫째는 침대를 마주보는 거울이요. 침실의 거울은 아주 많은 가정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라오. 어떤 이는 방이 넓어 보이게 하려고 침대 맞은편 벽에 큰 거울을 걸고 어떤 이는 옷장에 달린 거울을 침대 쪽으로 향하게 두며 또 어떤 이는 침대 머리맡 바로 맞은편에 큰 거울이 달린 화장대를 놓기도 하오. 이 모든 배치는 침실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대흉다숑의 배치라 할 수 있어. 풍수에서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흩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물건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기운을 발산하는데 침대 맞은편에 거울이 있으면 그 기운을 고스란히 되받아쳐 자연스러운 휴식의 과정을 방해하게 되어 그 결과 잠을 잘수록 피곤하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지. 더욱 위험한 것은 침대를 마주보는 거울이 음기염해, 즉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요. 우리 동양 민간 신앙에서는 예로부터 거울을 이승과 저승을 잇는 문으로 여기기도 했소. 특히 깊은 밤 우리가 잠들고 꿈을 꾸는 사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좋지 않은 영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소. 실제로 침대 맞은편에 거울을 둔 방에서 자는 많은 이들이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오. 재물운의 관점에서 볼 때 침대를 마주보는 거울은 부부의 재물 기운을 흩어지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히오. 부부가 거울이 침대를 비추는 방에서 잠을 자면 부부 생활의 기운이 밖으로 반사되어 나가 부부간의 애정이 식기 쉽소. 옛사람들은 침대를 마주보는 거울이 제3자의 개입을 부르고 부부 불화를 일으켜 끝내 이별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소. 내가 전에 서울에 사는 한 젊은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소. 결혼한 지 2년 된 그들은 처음에는 무척 행복했지만 최근 들어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아졌다고 했소.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은 모이지 않고 버는 족족 사라져 버렸지. 내가 그들의 집을 방문해 보니 침실에 있는 거대한 옷장의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고 그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하는 형국이었지. 나는 그들에게 옷장을 바꾸거나 거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라고 조언했소. 그들이 내 말대로 조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더이다. 부부싸움이 품고 두 사람의 일도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오. 그러니 여러분은 어찌해야겠소? 먼저 침실을 점검하시오. 벽에 걸린 거울이든 옷장 거울이든 화장대 거울이든 침대를 마주보고 있다면 당장 조치해야 하오. 위치를 옮길 수 있다면 즉시 옮기시오. 옷장에 고정된 거울이라면 벽지나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 가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쁜 천으로 거울을 덮어두는 것이오. 침실에서 거울을 두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침대가 비치지 않는 침대 옆쪽 벽이나 혹은 욕실이나 별도의 옷방에 두는 것이오. 외출 준비를 위해 거울을 볼 필요가 있을 때만 그곳에 가서 보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게 하시오. 집이 좁아 거울을 옮길 수 없다면 잠잘 때는 천으로 가렸다가 필요할 때만 열어서 쓰는 것도 많은 가정이 성공적으로 적용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요. 둘째로 침실에서 반드시 내보내야 할 것은 온갖 종류의 전자제품이요. 이는 현대 가정에서 갈수록 흔해지는 문제라오.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침대로 가져가고 침대 맞은편에 TV를 두며 침실 책상 위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놓아두어 심지어 와이파이 공유기나 외장 하드 같은 복잡한 전자기기들을 휴식 공간에 그대로 두는 이들도 있어. 내가 단언컨대 이는 풍수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지극히 좋지 않은 행동이요. 전자제품이 작동할 때 나오는 전자파는 비록 미미할지라도 잠자는 내내 여러 시간 동안 쌓이면 건강과 수면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요. 풍수적으로 볼 때 전자제품은 지나치게 강한 양령의 기운을 만들어내오. 이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륨의 기운이 필요한 침실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소. 특히 침대 맞은편의 TV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꺼진 TV 화면은 침대를 비추는 검은 거울과 같아서 침대를 마주보는 거울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오. 이는 기운을 교란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지. 잠들기 전에 TV를 보는 습관 또한 좋지 않소.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잠의 질을 떨어뜨리오.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는 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이들이 하는 행동일 것이요.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잠용종으로 쓴다는 것을 나도 이해하지만 잠잘 때 머리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두는 것은 매우 해롭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특히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켜져 있을 때는 잠자는 동안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외부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물건이요. 잠잘 때 몸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둔다는 것은 외부 세계의 온갖 어지러운 기운들이 나의 개인적인 휴식 공간을 침범하도록 스스로 허용하는 것과 같소. 침실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들은 휴식 공간까지 일이 연장되는 느낌을 주어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책상이 보인다면 진정으로 긴장을 풀 수 없게 되어 이것이 오래되면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신 건강은 물론 직업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지. 내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한 젊은 대표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가 요즘 부쩍 피곤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사업도 주춤하는 기미가 보인다고 했소. 그의 침실에 가보니 침대 맞은편에 데스크톱 컴퓨터와 2개의 큰 모니터 프린터 등 온갖 장비가 놓인 거대한 책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소. 밤에 그가 잠든 사이에도 그 기기들은 깜빡이며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 나는 그에게 작업 공간 전체를 별도의 방으로 옮기라고 권했소. 불과 2달 후 그는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었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사업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다고 전해왔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찌해야겠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오. 첫째, 침실에서 TV를 내보내시오. 정침대에서 TV를 보고 싶다면 침대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위치의 벽에 설치하시오. 가장 좋은 것은 TV를 거실에 두는 것이오. 둘째, 잠잘 때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지 마시오.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거나 침대에서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시오. 더 좋은 방법은 전통적인 잠영종을 쓰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는 것이오. 셋째, 여건이 된다면 작업 공간을 별도의 방으로 옮기시오.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칸막이나 커튼을 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책상이 보이지 않게 하시오. 침실은 오로지 휴식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오. 일도 과도한 전자기기를 통한 오락도 없어야 하오. 여러분이 그런 공간을 만들 때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며 그에 따라 건강과 정신 그리고 재물운도 함께 좋아질 것이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오. 이는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기 다짐과도 같소. 유익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좋은 씨앗 하나를 더 심는 것과 같소. 댓글로 나는 건강과 평안 그리고 장수를 선택합니다라고 남겨보시오. 이 축복의 기운이 매일 자신을 돌보는 동력이 되어줄 것이오. 한번 해보시오. 잃을 것은 없으나 아주 귀한 다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자, 이제 계속하겠소. 셋째는 수많은 한국 가정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행동으로 바로 침대 밑과 옷장 안에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요. 침대 밑과 옷장은 집안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공간이라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습관이 있어 침대 밑을 창고처럼 쓰곤 하오. 어떤 이는 아직 쓰지 않는 물건 상자를 넣어두고 어떤 이는 낡은 서류, 지난 신문, 오래된 옷, 여분의 입을 여행 가방, 심지어 버리기 아까워 간직해둔 잡동사니까지 가득 채워두지. 겉보기에는 정돈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침대 밑은 먼지와 정체된 기운으로 가득한 또 다른 세계일 수 있어. 풍수에서 침대 밑은 우리가 잠자는 바로 아래 공간이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몸의 기운은 침대 밑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돼요. 그 아래에 맑은 공기만 흐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정체된 기운이 수면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요.
특히 빚과 관련된 낡은 서류, 끝난 계약서, 옛 연인의 사진, 지난 관계의 기념품 다 커버린 자녀의 낡은 장난감처럼 좋지 않은 의미를 지닌 물건들은 더욱 그러하오. 이런 것들이 침대 밑에 쌓이면 매우 강한 음의 기운을 형성하여 운세, 특히 애정운과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침실 옷장도 마찬가지요. 많은 이들이 낡은 옷을 옷장 안에 그대로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로 옷장이 빽빽하여 공기가 통할 틈조차 없지. 특히 심각한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옷이나 장례식장, 병원 또는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요. 이런 옷들은 음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 침실 전체의 기운을 해치게 되어, 또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침대 밑과 옷장 안은 가장 청소를 소홀히 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요. 뽀얗게 쌓인 먼지는 벼룩, 집먼지, 진드기, 온갖 작은 벌레들의 서식지가 되어 이는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많은 이들이 알레르기, 비염, 천식으로 고생하면서도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자신이 매일 자는 침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오. 내가 전에 전라도의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 그분은 요즘 들어 잠을 설치고 건강이 나빠졌으며 자손들 일도 순탄치 않다고 하소연했소. 내가 그분의 침실을 살펴보다 침대 밑을 가린 천을 살짝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온갖 물건 더미가 쏟아져 나왔소. 20년도 더 된 낡은 서류 뭉치, 세상을 떠난 남편의 낡은 옷, 심지어 처리하지 않은 상가, 성자 물건들까지 있었소. 그분의 옷장 또한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로 가득 차 있었지. 나는 그분과 자손들에게 대청소를 하도록 지도했소. 상가 물건들은 풍습에 따라 태우고 고인의 옷은 적절히 처리하며 필요 없는 낡은 물건들은 모두 버리도록 했소. 그런 다음 침대 밑과 옷장을 깨끗이 청소하게 했지. 불과 한 달 만에 그 어르신의 수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집안 전체의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찌해야겠소? 주말 하루를 정해 침실 대청소를 단행하시오. 침대 밑부터 시작하여 침대를 들어 올리거나 상자를 모두 꺼내 그 안에 모든 것을 분류하시오. 아직 사용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면 보관하되 창고 같은 다른 곳에 두고 침대 밑에는 두지 마시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릴 것을 고려하시오. 상가 물건이나 고인의 유품은 풍습에 맞게 정중히 처리하고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 그 다음은 옷장이요. 모든 옷을 꺼내 분류하시오.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버리거나 기부할 것을 고려하시오. 찢어지거나 색이 바래고 유행이 지난 옷은 미련 없이 버리시오. 고인의 옷은 특별한 기념 의미가 없다면 풍습에 따라 처리하시오. 옷장에 여유 공간을 두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시오. 대청소를 마친 후에는 침대 밑을 꼼꼼히 청소하고 매트리스의 먼지를 빨아들이며 옷장도 깨끗이 닦아주시오. 습기 방지제나 나프탈렌 몇 알을 넣어 습기와 곰팡이를 막는 것도 좋소. 대청소를 마친 후에는 향을 피우거나 향초를 켜서 침실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요.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침실에서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소. 바로 침대를 마주보는 거울 침실 안에 과도한 전자제품, 그리고 침대 밑과 옷장에 쌓인 낡은 물건들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거의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이라 놀랐을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것들의 해로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삶의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요. 침실은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요. 좋은 침실은 건강과 정신 그리고 재물운의 튼튼한 근간이 되어주어 너무 복잡한 것을 할 필요는 없어. 그저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공간을 깨끗하고 정갈하며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침실 풍수라오. 이 영상을 본 후 시간이 있다면 당장 침실 정리에 착수해 보시오. 불과 몇 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오. 잠은 더 깊어지고 정신은 더 맑아지며 하는 일은 더 순조로워질 것이오. 이는 수많은 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에게 전해준 바요.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수면 문제나 운세의 막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침실의 작은 변화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가정이 화목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원하겠소. 그럼 이만 물러가오.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스스로 그러한데 우리네 마음이 자꾸만 무언가를 덧붙이고 헤매는구나. 그러니 잠시 멈추어 그대의 본래의 모습을 돌아보시게, 그리고 아래에 그대의 이름을 조용히 남겨보시게, 그대의 이름 하나하나에 나의 작은 염원을 담아가는 길이 평안하고 지혜의 빛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네. 부디 그대들 삶에 늘 좋은 인연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평화와 행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네. 만약 이 법연 바연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구독이라는 것을 눌러 이 자리를 기억해 두시게. 돈 드는 일이 아니니 걱정 말게. 때로는 이 작은 인연이 그대 삶의 어두운 길목에서 등불 하나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네. 마지막으로 그대들 각자의 삶 속에 담긴 귀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게.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깨달음의 거울이 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듣고 함께 길을 찾아가세.